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개척자 칼 융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신병을 가진 어머니 아래 자랐으며 일찍이 정신의학자가 되어 정신병원에서 일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와 서신을 주고받던 융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러의 사회심리학 중요성을 깨달은 융은 성욕 중심설에서 벗어나 분석심리학을 연구한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보았고 융은 성을 포함한 모든 삶의 에너지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했고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신화와 종교 등을 이론에 사용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개인을 넘어 집단 무의식을 발견해낸 칼 융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칼 융의 명언.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인정하면 건강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밖을 보는 자,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 깨어난다. 실수는 결국에는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대상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아닌지는 알게 된다. 당신 자신의 어두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통 없는 의식적 자각이란 없다. 어떠한 내면적 상황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것은 운명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표출된다. 인간에게는 고통과 난관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건강한 정신의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을의 그를 바보 취급하기 마련이다. 삶의 혼돈 속을 나아가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매우 특별히 아름다운 여자는 공포의 대상이다. 거의 예외 없이 아름다운 여자는 늘 끔찍한 실망 덩어리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보통은 고통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짜증나는 점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주 행복한 삶조차 어느 정도의 어두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행복이란 단어는 슬픔과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따라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침착하고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둘 사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두 사람 모두 변화한다. 모든 혼돈 속에는 우주가 있고 모든 무질서 안에는 감춰진 질서가 있다. 어떤 대상의 실질적인 정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잔소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 어른들이 어떤지를 보고 배운다. 자녀가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한다면 우리는 일단 자녀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지식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직접 몸으로 시도해보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구에게는 꼭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란 없다. 나에게 지극히 멀쩡한 정상인을 보내보라. 내가 그를 치료해보겠다. 군중은 언제나 집단 정신병의 근원지이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운 사람을 행복하다고 한다. 가장 극심한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엄청난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갈등의 폭발은 오랜 내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 필수적이다. 신경증은 현실 속 고통의 대체제이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은 창의적인 공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상력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는 그저 존재하는 것들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만해질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양심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지식은 진실뿐 아니라 오류 속에서도 발견된다.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해결하기보다는 오직 넘어설 수 있을 뿐이다. 믿는다는 것은 내겐 어려운 일이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내겐 어떤 가정이 맞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걸 안다면 그건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인 영역은 진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꿈은 영혼의 안내자이다. 그러니 어째서 내가 꿈속에 그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 내용을 자각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의무이다. 가끔은 정말이지 천재의 재능과 그의 인격의 간극이 너무 커서 차라리 재능이 조금 없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요즘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컴플렉스가 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으로부터 무작정 도망치는 것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며 삶의 후반부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행동이다. 정신의 질병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영혼의 고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의 본능을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유럽에 살고 있는 고결한 야만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은 석가모니상을 제외하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고도로 발전하고 차별화된 자기 자신의 상징이다. 칼 융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다는 것이다.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남 탓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다. 특히 지위, 결혼, 평판, 돈과 같이 보여지는 성공에 몰입할수록 그들의 삶은 불행해졌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을 얻었음에도 더 불행해졌다. 심지어 신경증에 걸리기까지 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행복한 삶조차도 어느 정도의 혼돈이라는 어둠 없이는 불가능하다.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슬픔에 의해 균형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그들은 혼돈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모르게 되었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돈, 직업, 평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여행을 많이 갈 걸.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걸. 더 도전하며 살아갈 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나에게 여유를 줄 걸. 그들이 후회하는 대부분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었다. 인생의 성공은 얼핏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곤 한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성공 뒤에 남는 건 공허함뿐이다. 절대 잊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